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등락을 보면은 코스피는 0.4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들 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은 고만고만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죠. 오늘은 12월 27일, 내일은 12월 28일. 그래서 선을 딱 긋고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 요 하루 차이가 있죠. 근데 12월 29일 날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은 세금을 좀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거기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대주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에서 개인들한테 해당되는 대주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12월 29일 날 그 당시에도 뭐래죠?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니는 대주주다 이래 됩니다. 대주주다 이래서 대주주 도장을 빵 찍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종목을 내년 아무 때나 팔아도 그 돈 차익을 만약에 거둔다 그러면은 뭐 요 금액에 따라서 20에서 한 22%에서 33% 정도까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 종목에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내일까지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배당 안 받고 새로 사는 게 낫겠죠. 요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요게 사고 파는 약간 좀 절세를 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들 매도가 좀 나왔다 이거예요. 대주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10억 원이 아니죠. 정부에서 세금을 갖다가 뭐 무지막지하게 올렸다 아닙니까? 부동산도 올리고 뭐 다 올렸습니다. 주식도 올려놨고 뭐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내년 대선 그 직전까지 뭐 좀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하는가 봐요. 전기세도 여태까지 안 올리고 미루고 있다가 대선 딱 끝나고 나면 실이 막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세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뭐 세금 걷기 위해서 눈이 빨개 가지고 있을지는 같아요. 근데 이 주식 관련해서도 이런 게 있었죠. 원래는 3억 이상이 대주주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요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때 한 말이 있죠. 3억도 없는 사람들이 와 이러노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좀 심리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에 없다 손 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재산이 3억, 뭐 10억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뜯어간다고 미리미리 다 설레발을 쳐버리면 뭐 돈 벌어봐야 뭐 하겠노 이런 의욕을 꺾어버린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식 관련해서 세금은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가지고 한 종목, 이건 한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 종목의 합산, 차익 실현에서 합산이 5천만 원 이상 차익이 남는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20에서 한 25% 정도 세금을 갖다가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도 지금은 요런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지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제되는 게 몇 군데 좀 나눠서 한 250만 원 정도 수준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해외 주식은 250만 원 밖에 공제 안 해주는데 왜 국내는 5천만 원 해주느냐 이렇게 형평선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곧 줄여야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세금이 자꾸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노인이 이제 많아서 그렇죠. 이 노인들 여기서 이 힘겹게 참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노인들은 참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다 아닙니까? 사회 구조상 그렇고 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금을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계속 세금입니다. 자, 주식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식이 부동산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지금 거래세 정도만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도세 정도 이렇게 부과한다 그래요. 5천만도 사실은 굉장한 참 돈을 갖다가 모아 가시는 분들한테는 큰 그게 되죠. 근데 주식은 보유세가 없어요. 법인이 알아서 내주기도 하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면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주주들, 이 법인의 소유, 주주들 거잖아요. 그럼 이 법인이 법인세를 사실 냅니다. 내죠. 그러면은 이거 내주니까 안 받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개인 입장에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요. 그 양도세 정도만 내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부동산을 일단 내가 딱 들고 있으면 이때부터 엄청 세금이 나오잖아요. 취득할 때도 나오고 부유할 때도 나오고 또 부유할 때도 좀 이게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은 뭐 한 번 더 내죠. 한 번 더 내고 팔 때도 또 내고 이렇게 부동산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많이 내게 돼 있고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유할 때 간접세로 해가지고 의료보험료 또 이렇게도 또 내게 되죠. 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들고 있으면 배당이라도 계속 주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배당은 계속 또 줍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것도 들고 있다 보면 또 관리비가 또 뭐 나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 수리비 여러 가지 있던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비용도 막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이 모든 세금들 내가 냈던 이 모든 세금들을 바톤 타치 해가지고 전가시켜 버리죠. 내가 세금 이마에 낸 거를 갖다가 네가 내라고 나는 요만큼 부동산 요만큼 주고 샀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어쨌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요서 낸 세금들 이런 거 다 모아서 뚫뚫 말해 가지고 네가 내라고 다음 타자한테 바톤 타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팔아먹고 나면 또 이렇게 세금 또 늘어나는 거 다 모아서 네가 내라고 바톤 타치는 폭탄 돌리게 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 폭탄이 뻥 하고 터지겠지만 터지기 전까지는 뭐 부동산 계속합니다. 하여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엮여가지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식이 그나마 좀 유리하다.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주식 쪽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마 주식은 뭐 계속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어요. 종목들이 좀 있겠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26개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또 종목이 많을 때는 일일이 또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랜 A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랜 A를 보니까 뭐 대부분에 다 관심은 없고 요 아래 있는 요 종목들 요걸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보니까 SM이 오늘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N 해서 N 하나 나왔죠.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 SM입니다. SM 같은 경우 참모가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참모들이 요때 매수해서 요 구간에 매수해서 요 구간에 지금 분할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변곡점 지표를 보더라도 요때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SM은 이때 사서 이때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한동안 쉬는 타이밍입니다. 지금도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메리츠화재도 지금 매도 중인데 참모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모들이 많은 구간을 통해서 매수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곡점 지표로 보니까 뭐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하여튼 여튼 요 나머지 종목들 제가 좀 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보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관심 없는 것들이고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은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 말 요럴 때 한번 또 그리고 2019년도 중반 요럴 때 한번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찍어서 12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신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건 맞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신호가 나올 때 이제 안 봐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런 파란색 이런 신호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나올 때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숫자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튼 참 말도 안 되는 이 대주주 이것 때문에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선 닦아가지고 요 선을 걸쳐서 주식을 요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는 뭐 일정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말하는 그 대주주가 아니라니까. 대주주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저것도 뭐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대주주라고 해놨겠죠. 근데 거기 요거 때문에 질세를 갖다가 주식을 사고 팔죠. 근데 이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때 내가 팔고 배당 안 받고 이때 하겠죠. 배당 받으면 이거 뭐 또 종합과세에 뭐 또 해당이 될 거고, 차라리 사고 팔고 이게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없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 다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대로 있고,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있는 거죠. 각기 뭐 자기 그릇대로 자기 능력대로 또 운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거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 가진 바운더리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부자입니다. 남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부자예요. 내가 한 달에 한 300만원, 200만원 써서 행복하면 그냥 그걸로 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1000만원 쓰니까 나도 1000만원, 남들이 뭐 5천만원 쓰니까 나도 5천만원 이라면 그때부터 뭐 골치 아픈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자기가 어떤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선을 정해서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계속 모아놔봤자 앞으로 세금 낼 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자꾸 이제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 사람들 다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명목에서라도 돈을 뽑아낸다니까.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뭐였어요? 니는 뭐 돈이 많네 이 새끼야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였잖아. 나는 새 빠지기 노력해가지고 남들 놀 때 나는 진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저거는 놀러 다닐 때 나는 벚꽃 구경도 안 가고 단풍 구경도 안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었더니 니는 집에 와 많노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였잖아. 그래서 그게 좀 하나 좀 아쉽죠.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좀 아쉬운 게,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면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뭐 아니면 어떤 본보기 삼아서 나도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와 마마 이 새끼야 이 찌랄을 하더라고. 미친 새끼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